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3학년 국어를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어 보고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실 텐데, 이 답답함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약간 여기저기서 쉬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영어도 쉽고, 국어도 쉽고, 근데 우리 아이 점수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제 답답함이 좀 있으실 만한 지점. 그리고 이제 요 용어를 제가 되게 신경 써서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막 정책이라든가 막 이런 게 좀 흔들거릴 시기라 이제 수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용어와 구호모를 보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분석을 해서 갖고 왔으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제목을 보여주시면 이번에 보면 1위, 2위, 3위의 오답률이 있어요. 모두 다 비문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점수를 이렇게 성적을 보시면 비문학이 좀 틀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비문학인가? 역시 비문학에서.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오답이 많으니까 비문학을 열심히 해서 비문학을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문학이 이번 시험의 점수를 가르는 관건이었어요. 이건 문학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학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3 친구들을 하면서 이제 고3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럼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론 근본적인 약점은 중요하지만 고3은 조금 더 스킬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고2랑 조금 다른 지점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모고반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머니. 문학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등급을 문학의 점수로 갈라요. 문학을 다 풀었는데 몇 분 걸렸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등급의 기준을 몇 분으로 보냐면 25분 컷으로 봅니다. 그런 저희는 시간으로 점수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번 1컷이 물론 이게 변환 표준이랑 여러 개적이기 때문에 등급 선택 과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엄매 1컷은 93에서 94로 잡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조금씩 달라서 공통적인 걸 갖고 왔습니다. 화작 1컷은 일반적으로 97에서 98입니다. 갭이 생각보다 크죠. 원래 일반적인 엄매와 화작의 점수갭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 점수갭 차이가 2점에서 3점 정도 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막 5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상시 시험보다 훨씬 더 갭이 큰 시험이었다. 그리고 일단 비문학, 킬러 문학을 제외했던 게 지난번 그 정부가 주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작년 수능에서도 그대로 킬러 문항 제외가 유지가 됐고 올해도 용모의 킬러 문항 제외를 평가원이 얘기합니다. 킬러 문항은 제외하겠다. 근데 지금 킬러 문항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비문학의 난도를 최상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21년도, 20년도처럼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비문학이 또 국어시험의 관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비문학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비문학을 그렇게 어렵게 두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갑자기 수능에서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문학이 예전보다 난도가 예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킬러가 있었을 때 보다 난도가 떨어질 거고 킬러를 없애는 이 경향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 킬러는 제외가 되겠구나. 그럼 비문학이 아무리 난도가 오른다고 해봤자 중상 정도에서 고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문학은 EBS 연계 비율을 50% 유지한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EBS 연계 비율이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문학에서 EBS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약간 그 연계를 작품 연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작품 내용은 긴데 소설 같은 거 EBS에서 앞부분 좀 주고 그 뒷부분 내주면 사실은 이게 연계는 연계지만 연계라고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작품 자체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의 연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애들 입장에서 문학을 여러 번 봤던 작품이 100%는 아니지만 몇 작품 있었죠. 그리고 연계 비율이 일반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체감이 될 만큼 좀 연계가 잘 됐어요. 그 얘기는 수능도 요 기조로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S 연계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수특보다는 수원에 훨씬 더 포인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특보다 수원을 조금 더 많이 연계시키는 그런 모양이 있어서 그래서 수원에 조금 집중하셔서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면 문학에서 일단 봤던 작품들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거고요. 문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난이도로 치면 한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화작 엄매의 난도차가 굉장히 컸던 이유는 화작에서는 어머니 화작 문제 자체에서 오답률 1위부터 5위에 들어가는 문제가 없어요. 엄매는 있습니다. 엄매는 37번 그리고 매체 45번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매에서 한 두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이 점수 차가 생긴 거죠. 어머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매에 문제를 좀 어렵게 두는 건 작년 재작년 수능보다 유지됐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파트가 조금 쉬워지면서 특히 엄매를 막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 부모님께서는 엄매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난도 조절은 해야 되는데 엄매는 난도 조절 얘기를 단 한 번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화가 뭐 난도가 어떻고 문화가 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엄매는 난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사실은 조금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경향이고 엄매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매를 어설프게 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이 점수 차는 엄매가 한 문제가 어려웠을 때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시간이 애들한테 화작보다 두 문제를 더 틀게 만들었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경향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1컷이 지금 어머니 93 그리고 9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원이 사랑하는 등급 컷이 있습니다. 평가원은 매년 그것을 1컷으로 두고 싶어요. 91점이에요. 91점. 아름다운 점수대. 너무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91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정상적으로 잘냈다. 그래서 얘네들은 91점을 향해 갑니다, 어머니. 근데 작년 육모를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육모가 어려웠어요. 1컷이 86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86이니까 이것보다 쉽게 내야지. 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내서 수능이 좀 쉬웠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시험은 쉬웠습니다. 육모는. 근데 너무 올랐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두 문제는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거고 당연히 이것보다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킬러가 빠지고 너무 어려운 걸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살짝 올라갈 건데 문학을 어렵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문학을 너무 어렵게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대편에 있는 문학의 난도를 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향후적으로 수능에 조금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평가원은 사실 이게 지금 1컷이 엄매가 93인데 이걸 한 91로 끌어올리고 싶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문제만 어렵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쉽게 어렵게 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 문제가 세 문제가 되고 네 문제가 되는 경향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어머니 그 수능의 난도를 보시면 이게 되게 91컷이 거의 없어요. 너무 쉬웠거나 너무 어려웠거나 그러니까 난도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단 그들이 난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이 91을 맞춰가고 싶으니 이번에 너무 높게 나와서 당연히 수능에서 좀 낮출 가능성이 있고 비문학보다는 문학일 거다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엄매와 하작에 너무 갭이 컸으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유불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겠죠. 엄매를 쉽게 내던가 화작을 어렵게 내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문학 말고 주변 과목 엄매, 화작, 문학에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시험이 그래야 제대로 대비를 하는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의 난도는 크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요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전반적인 경향이고요. 저희의 노하우입니다. 실제로 점수, 그러니까 최종적인 점수를 가지고는 이 아이의 등급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등급의 시작은 시간이에요, 어머니. 일단 3등급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고3 기준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육모를 보고 나서 애들의 분석지가 거의 다 끝났어요. 고3의 3등급을 보면 어머니 가서 시간 물어보시면 돼요. 고3은 화작 엄매 3등급입니다. 20분 걸려요. 심지어 이번에 엄매가 좀 어려웠다? 그래도 20분 걸려요. 화작이 너무 어렵진 않았지만 약간 애들이 읽을 게 많았어요. 막 20분 걸립니다. 문학이 화작이 20분이다. 화작 엄매가 문학에 걸리는 시간이 고정적이에요. 35분이에요. 그럼 어머니 이게 다른 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65분 빠지죠? 실제로 80분에서 15분 남습니다. 15분 중에 마킹 한 2, 3분 하고 나면 비문학 풀 시간이 몇 분 남으면 한 12분에서 13분 남는다는 얘기인데 짧은 지문 한 지문 풀고 나서 끝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죠. 비문학 다 못 풀었어. 시간이 없어서. 그럼 비문학이 오답이 난리가 나겠죠. 이게 국어의 본질이에요. 1등급 친구는 일단 시간이 달라요. 화작 엄매 15분. 저희가 모고반에 오면 화작 엄매 문제집을 1년에 7건 풀리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스타트를 빨리 끊기 위해서. 화작 엄매를 어머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요. 애들이 요즘에 좀 이렇게 약해서 나는 화작이 빨리 못 풀어. 그냥 어머니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20분 걸리는 친구와 15분 걸리는 친구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문제집을 3권 풀리면 됩니다. 3권 문제집을 풀면 늘어나는 게 빨라지는 게 시간이에요. 화작 엄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15분 컷. 그럼 어머니 문학이 가장 큰 차이예요. 저희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연계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문학을 30분 컷 안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 그게 점수예요. 그래서 모든 1등급은 똑같습니다. 25분 안으로 문학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비문학을 결정짓는 게 왜냐면 비문학은 난도가 쉬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 난도가 어려워서 시간이 있는데 풀어도 틀린다. 그럼 비문학이 되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비문학은 시간이 있어서 풀으면 맞추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킬러가 없어졌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 확보를 나머지에서 할 수가 없죠. 화작업에도 오래 걸리고 문학도 오래 걸리니까.
결국 화적 언매를 15분 컷에 끄고 문학을 25분 컷에 끊는다. 그러면 저희는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1등급이에요. 왜냐면 이러면요 어머니 이걸 전체 쏟는데 지금 40분 정도 걸리죠. 30분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비문학을 두세 지문 풀어내는 게 당연히 가능한 시간대가 돼요. 이 시간 자체가 실제로 이제 국어의 등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실제로 3등급보다 비문학을 잘 푼 게 아니에요.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저희가 문학의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점수를 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3학년한테 있어서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겉으로만 보시면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많이 들렸으니까. 전혀 아닙니다. 문학에서 시간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문학에서 다 맞췄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그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너 문학 몇 분 걸려서 풀었니? 그러면 30분 이상으로 걸려서 나왔다. 그럼 줄여야 돼요. 어디까지? 25분까지. 그래서 저희는 문학을 줄이는 것이 문학의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사실은 화적 언매와 문학의 시간을 조절해 보시는 것이 이번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잘못 보셔서 비문학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뭐 맞춰서 열심히 해봤자 쉽게 나올 거. 그래서 시간이 관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따끈따끈한 사진이요. 제가 사진 받은 친구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어떻게 빨리 푸냐? 뭐 빨리 읽게 하냐? 문제집을 많이 푸냐? 그것도 방법이에요, 어머니. 어쨌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제가 문학 문제집을 2권, 3권도 안 풀어봤어요. 했는데 문학의 시간이 줄길 바라는 것도 그것도 너무 도둑놈의 심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문학 시간을 줄이려면 이것도 맞아. 2-3권을 더 풀리시면 돼요, 어머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냥 문학 문제집을 앉아서 야 우리 한 달에 2권만 더 풀어볼까? 그리고도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애들이 2-3분이 줄어요. 단 조금 더 획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철저하게 줄이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이 있죠. 1등급의 시간 배분 어머니 보시면 100점 맞은 친구예요. 이번에 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고 쉬웠다 그러지만 100점 맞은 친구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어머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00점을 맞아 갖고 왔어요. 옆에 저희가 항상 시간제를 시키기 때문에 보이세요, 어머니? 독서론과 언매를 합쳐서 22분에 걸렸어요. 언매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언매의 시간을 이렇게 조금 더 썼던 거예요. 그리고 문학 어머니 보시면 25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문학을 25분 컷에 2학년 말쯤에 25분을 완성시켜서 1년 동안 유지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2학년을 건드렸죠. 왜냐면 3학년 때 그게 점수에서 중요하니까. 이 시험지를 보시면 이 친구가 비문학에 요거 쓰고 나머지 시간을 썼다는 얘기인데 비문학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맞은 거예요. 별게 없어요. 앞부분을 빨리 풀고 비문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점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국어에 되게 큰 규칙인데 지도 없이 골목부터 찾으시면 안 되죠. 처음 보는 가게를 찾아가실 거예요. 거길 가야겠어요. 근데 어머니 네이버 지도부터 안 펴시세요? 그 내비게이션 보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넓게 봐갖고 아 여기서 이렇게 크게 보시잖아요. 크게 보셔야 빠르시잖아요. 아 이렇게 크게 봤더니 이렇게 한번 꺾는 거야. 이거지. 우리가 이걸 뭐 10m 단위로 확인해서 10m 앞에 뭐가 있고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더듬거리면서. 국어가 똑같습니다. 국어도 가장 큰 지도, 가장 굵은 것 안에서 작은 것이 결정되게 마련인데 애들이 거꾸로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순서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거든요. 어머니 국어에서 가장 특히 문학에서 물론 이게 비문학도 비슷하지만 문학에서 가장 큰 건 주제입니다. 주제는 목적지 같은 거예요. 서울대로 가는 길의 종류는 여러 개지만 목적지가 서울대다. 그럼 서울대를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난 서울대를 간다. 근데 서울대를 인지 못하고 그냥 길을 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국어에서 가장 큰 것은 주제,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단어인데 어머 정말 애들이 단어부터 봐요. 그러니까 3번 문제를 봤어요. 모르겠어요. 2번, 3번이 헷갈려요. 그럼 애들이 뭘 하냐면 단어를 찾아요. 어머니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문학은 그리 깁니다 어머니 이래요 이따만 해요. 근데 거기서 3번에서 요 단어가 좀 걸려요. 그럼 애들이 뭐 하고 있냐면 단어를 찾고 앉았어요. 그 긴 글에서 오래 걸리겠죠. 심지어 단어 갖고 뭘 판단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효율적인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를 가르칩니다. 주제부터 먼저 뽑고 문장 보고 심지어 네가 2번 3번 사이에서 고민이 돼. 그럼 어딜 찾아 문장을 찾아가라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문학을 물론 양치기를 좀 하셔도 어느 정도 줄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줄여야겠다라는 것에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요게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만으로 문제를 푸는 거꾸로 읽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다른 게 없습니다. 문학이 아무리 쉬워도 30분이 넘게 걸려요. 쉽다 어렵다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읽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신 분들은 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시간 줄이는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단 이제 그 시간을 줄이는 과정 그리고 이 아이의 약점 분석 그러니까 저희는 고3은 모고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모고반은 이제 이론을 그냥 하는 반과 다릅니다. 실전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시간을 줄여야겠다. 그러면 시간 줄이는 작업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행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점 분석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약점 분석은 저희가 갖고 있는 툴이라 뭘 확인하냐면 문항을 몇 분에 풀었지? 그리고 문제마다 특징이 있죠. 요 문제를 틀렸으면 얘가 문장 말고 단어를 좀 보는 거야. 저희는 이런 걸 뽑아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성적 상승의 7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단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각각의 필요한 계단 같은 단계가 있어요. 문학을 좀 어떻게 하고 시간을 좀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화작 업무를 완성하고 실제로 요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는 요쯤에 있으니까 얘는 지금 문학의 시간을 줄여야 될 단계야. 얘는 문학 갈 때가 아니야. 화작부터 해야 돼. 화작 세 문제부터 먼저 풀려야 돼. 이걸 단계를 나눠요. 그것에 맞춰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인트를 맞추는 거야. 시간에서의 약점 그리고 아이들이 문장을 읽는 것의 개별적인 약점을 저희는 체계화시켜 놨습니다. AI의 도움으로. 그래서 아이가 오면 그걸 분석해서 이제 그것에 맞는 포인트를 좀 주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클리닉도 진행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고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점수를 끌어올리려면 그냥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봐로 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남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세히는 얘기 드리기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시간과 약점을 잡아서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진행하는 방법을 러프하게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실제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단계 안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마 이 세 단계 중에 하나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 2단계가 있습니다. 어머니. 화작 매체를 보시면 어머니 언어가 아니고요. 매체예요. 화작과 매체에서 오답이 생겼다. 독서론이 1번, 2번, 3번입니다. 여기서 오답을 했다. 그럼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문장을 다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된다고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쉬운 문장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건 주어진 문장을 다 읽으면 풀 수 있게 구성된 게 화작, 매체, 독서예요. 여기서 오답이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 문학, 비문학 신경 쓰실 것도 없습니다. 실수를 차단해야 돼요. 새는 물방울을 막아야 되죠.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근데 어머니 그게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실수를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애를 앉혀놓고 이걸 시켜요. 넌 2단계가 약점이야. 2단계가 약점이니까 가서 모든 문장을 다 읽어 갖고 와. 어머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어 시험 보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모든 문장을 다 읽는 거야. 그럼 애들이 그러거든요. 다요? 긴데요? 이래요. 다 읽는 거야. 이거 국어야. 그럼 네가 뭘 풀고 있니? 문장 읽는 거.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새는 물방울을 막아요. 어머니 화작 독서론 매체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한 문제 2점이에요. 뒤쪽에 어려운 비문학 문제 한 점하고 배점이 다르지 않아요. 요것부터 막아야 돼. 이게 2단계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작업, 실수를 차단하는 작업이고 실제로 와서 이것만 가르쳐도 점수가 오르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점수를 보시면서 점수가 엉망이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얘가 공부를 안 했구나.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놓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장을 다 읽는 거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많은 친구들은 다 읽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발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수를 뭐 이렇게 멈출 수가 없죠. 요게 좀 해결이 됐다. 실수 차단을 한다. 근데 어머니 이 실수 차단의 단계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두 주면 끝나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니까. 그리고 고3은 이런 순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을 바꿨더니 정말 점수가 나오네. 내가 안 풀리던 게 풀리네.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주제와 독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학에서 30분에서 35분은 다른 게 없어요. 주제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고 단어를 보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퉁쳐서 그래 목적지가 어디니? 이런 거 뽑을 수가 없어요. 뽑지를 못하죠. 그게 주제에 관한 얘기예요. 심지어 이게 능력이 없어서 못 뽑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도 뽑으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뽑질 않아요. 그래서 뽑기부터 가르쳐요. 자, 뽑아. 그러면서 이게 좀 팁인데 문학 풀 때 저희가 항상 보기를 먼저 읽으라 그래요. 문학은 사실 어머니 문학의 주제 뽑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에서 주니까 비문학은 주제를 출제자 문제가 안 주지만 문학은 주제를 보기에서 줘요. 그래서 보기 보고 주제라는 걸 인식하고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주제 뽑는 법, 동시에 문장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3단계의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애들이 단어를 읽는 걸 갖고 문장으로 읽는 걸 바꿔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가장 어렵다면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어렵죠. 이게 독해니까요. 독해 실력을 조금씩 끌어올려야 돼요. 단 목적지를 선명하게 줘야 돼요. 주제 뽑아.
문장 읽어. 그리고 자 네가 대강은 정리가 돼야 돼. 크게. 최소한 읽었는데 서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목적지가 고대요. 이 정도는 나와야지 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요게 어느 정도 됐으면 어머니 4단계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왜냐면 4단계가 가장 뭐랄까 이렇게 체감이 훅훅 돼요. 이제 제가 과거 친구들을 하고 가끔 수업을 하는데, 과거 친구들 중에서 그분하고 시간 안 나오는 애들 정말 2시간 만에 이것만으로 시간이 줄어요. 근데 얘는 제가 해보니까 3단계와 연계가 돼야 돼요. 3단계 시간 확보의 순계에서는 선지 판단의 순서를 변경해 줍니다. 아이들이 아까 단어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야, 주제부터 먼저 걸을까? 그러면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처음에 작은 단어부터 찾고 있던 애한테 큰 것부터 찾아. 큰 거 다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단어를 찾을까 해서 순서를 변경만 해주는 거예요. 순서 변경만 해주면 돼요. 단 이 순서 변경에서 중요한 게 얘랑 연계가 돼야 훨씬 더 쫀쫀하고 탄탄하게 점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스킬이에요. 그냥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면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3이고 6월이에요, 어머니. 지금 사실 부모님도 불안하실 때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괴롭죠. 너무 불안한 때죠. 지금 점수가 안 나오면. 그래서 조금 더 확정적이고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정리해 놓은 게 러프하게나마 2단계, 3단계와 4단계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항 시간이 줄면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문항 시간이 줄고 나면 비문학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학원에서 주라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드렸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이걸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고 몇 년,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반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애들한테 진심입니다, 어머니. 이제 아이들을 너무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애들 약점 분석에 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영역이에요, 저한테는. 아이를 보고 이걸 어쨌든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어머니. 큰 덩어리로 애들을 이렇게 대형으로 보면 아이들 개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애를 하나하나 보면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얘네들 하나하나가 너무 절박해요. 올해 점수, 올해 뭐고가 절박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님도 굉장히 절박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자 어떻게 하면 뭐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점수를 끌어올릴까. 그리고 저희는 대체 중에서 이런 친구를 되게 많이 봅니다. 절망과 좌절에 쌓여 있는 친구들.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죠. 근데 그게 아이가 겉으로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속으로 괴로워요. 그리고 저는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사실 어머니 이게 뭐 1, 2년 돼서 만든 체계가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고, 그 와중에서 하나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죠,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이번 수능을 잘 볼지 못 볼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해보지만 맨 마지막 몇 퍼센트의 운과 몇 퍼센트 이런 게 없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아이들한테 성장의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럴 거면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인지도 못했던 것,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괴로워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중시히 여기면서 수업을 합니다. 어, 용모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의 연락을 받아요. 부모님께서도 연락이 많이 오시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친구들도 있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잘 본 친구들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용모 잘 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못 본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용모는 수능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용모는 이럴 수 있는 시험도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아마 한두 문제에서 멘붕이 한번 왔다. 그러면 뒤를 쫙 망쳤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점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었다는 얘기고, 그 약점을 잡아서 잘 커버하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어머님께서도 잘 생각해서 뒷부분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